맨해튼 소호에서 독도를 알리는 이색적인 아트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불체자와 이민개혁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민개혁법을 둘러싼 전략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이 갈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매각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제2의 한인회관 건립은 추진될 예정입니다. 10명 중 3명의 한인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문화의 중심지 하면 소호가 떠올려지실 겁니다. 소호에서 독도를 알리는 이색적인 아트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소호 거리에 들어서자 독도 코리아라는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독도 아트쇼 인 뉴욕이란 제목으로 뉴욕에서도 독도를 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점의 독도 사진과 함께 3D로 제작된 독도 영상물 등 독도와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의 명문 예술대학인 플랫 대학 한인 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만든 독도 축적 조형물도 눈길을 끕니다. 일단은 독도 아트쇼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모여있는 뉴욕에서 독도 코리아라는 이 5글자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시켜주는 이런 행사고 반복할 것입니다. 계속. 한편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독도 광고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오늘 아트쇼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를 방문해 후원금 $15,000를 전달했습니다. 요새 알다시피 제가 독도 광고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김장훈 씨가 이렇게 뉴욕까지 오셔서 이렇게 독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15,000불을 기부해서 이 독도 아트쇼를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아트쇼는 뉴욕 맨하탄 소호 131 그린 스트릿에서 오는 24일 일요일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사그러지는 이민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느니 합법적 체류신분 획득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이 무산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불법 체류자와 이민개혁 지지자들 사이에서 목표와 전략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1,100만 불체자들이 법 시행 1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공화당은 포괄적 접근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지지 유권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불체자들의 상당수는 시민권 취득 여부 때문에 이민개혁이 지연되느니 우선은 공화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으로 양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민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시민권 취득을 불허할 경우 자칫 영원한 2등 시민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체 청년들도 2등 시민으로 머무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이 갈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어제 발표한 2012에서 2014 회계년도 노동 승인 접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출신은 1,406명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회계년도 2,639명에서 46.7%나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전 회계년도 5%였던 전체 승인자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4%로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순위에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승인 건수는 35,18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54,881건보다 35.6%나 감소했습니다. 분기별로는 1, 2분기 동안에 늘어났지만 3, 4분기에 대폭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시퀘스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각률은 전 회계연도보다 낮은 10.9%로 4,326건이었습니다. 노동 승인을 받은 직종은 57%가 컴퓨터, 수학 관련 직종이었으며 83%가 H-1B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53%, 학사 학위 소지자가 38%로 고학력자가 전체의 91%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매각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퀸즈의 제2의 한인회관 건립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어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하던 회관 매각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퀸즈의 뉴욕 한인회관 건립은 범동포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회장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회관 매각과 이전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밝히며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인회가 분열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매각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 회장은 동포들의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에 제2의 뉴욕 한인회관을 건립해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힘있는 한인사회가 되길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한인의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석주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먼저 한인회관 매각 중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 한인회관을 잘 활용해 제2, 제3의 한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어느새 연말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불어오는 단속의 칼바람. 뉴욕시경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할로데이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운전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술집과 식당 주변 등에서 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관내에서는 벌써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15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체포된 사람 중 아시안이 15명이며 한인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를 해결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 달러가 드는가 하면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하고 수강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살인과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로 나눠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렌트비에 서민들의 생활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적정 렌트비는 한 주에 주급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인의 3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거주 한인들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렌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집을 사지 못해 렌트로 살고 있는 한인은 62%로 타인종보다 높았습니다. 더구나 이들 10명 중 3명, 31%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30개 커뮤니티의 인구, 주택, 고용,
소득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해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택 임대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는데 한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0%를 차지한 파키스탄, 다음은 29%를 차지한 베트남이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한인은 28%에 불과해 렌트를 사는 비율이 30개 커뮤니티의 평균 렌트율 49%보다 1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네팔 출신자들의 렌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도 70%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는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사기 수법, 전기 요금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최근 급증한 전기 요금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공사 직원을 사칭해 전기를 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사의 마크 그로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간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일대 100여 가구의 전력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선불 결제 카드를 이용해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기 전화가 걸려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그린닷 머니팩 카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객들이 카드를 만들면 이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전력공사 대변인은 그 어떤 전력 공급업체도 고객들에게 그린닷 머니팩 카드 등의 선불 결제 카드 사용을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린닷 머니팩 카드는 일종의 선불 카드로 충전한 돈만큼 사용이 가능한 신종 결제 수단입니다. 최근 사기범들이 범죄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전기, 전화요금 독촉 또는 계량기 교체 등을 빌미로 각종 사기 수법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선불 결제 카드, 웨스턴 유니언 등으로 당일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청구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911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